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순간에도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살 때는 그렇게 설레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리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는 기억 말입니다.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둘씩 떠오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집을 사기 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리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집을 팔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집을 사는 날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들리던 말소리, 서류가 넘겨지는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던 안도감 말입니다. 이제 내 집이 생긴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그날만큼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보이지 않던 현실이 고개를 듭니다. 먼저 완전한 몰입형 오프닝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집 상태도 나쁘지 않고 위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집을 살 때 계약 전에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집을 살 때 내부만 봅니다. 채광이 어떤지, 구조가 편한지, 수리는 얼마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 때 크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집은 갑자기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이크로 후킹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집은 살 때보다 팔 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 키워내고 노후를 생각하며 어렵게 짐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해 뒤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거절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부부가 집을 살 때 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집의 출구였습니다. 이 집을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 할 이유 말입니다. 살 때는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팔 때는 남의 기준이 전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은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격을 낮춰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할까? 이 고민 속에서 밤잠을 설친 날이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계약 전에 이것만 봤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동네의 흐름입니다.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조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가 있는지, 떠날 이유가 많은지 말입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집이 아닌 주변의 얼굴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같은 골목이라도 분위기는 다릅니다. 살 때는 익숙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 때는 낯선 사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첫인상에서 등을 돌리면 그 집은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살 때보다 팔 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집을 살 때 계약 전에 반드시 봐야 할 또 하나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낼 흔적입니다. 대부분은 현재 상태만 봅니다. 벽지가 깨끗한지, 바닥이 단단한지, 물은 잘 나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 때 크리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은가를 묻지 않고 앞으로 괜찮을지를 묻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몇 해 뒤 집은 설명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번도 집 문제로 속썩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고민 없이 집을 골랐습니다. 구조도 무난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계약 전날 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집을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갑자기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집의 접근의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주변을 걸을 때의 느낌 말입니다. 살 때는 하루에 몇 번 오가는 길이라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에게는 그 첫 느낌이 전부입니다. 그 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이 사실을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선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내부보다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평가가 끝납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소음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말입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 울리는 소리, 평일에는 괜찮지만 주말마다 반복되는 소리 말입니다. 살 때는 참을 수 있어도 팔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집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창문을 열어보는 순간 승부가 갈린다고 말입니다. 바람소리, 찻소리, 사람소리까지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느껴집니다. 계약 전에 이 장면을 상상해보지 않으면 집은 나중에 이유 없이 외면받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긴장감을 높여갑니다. 집을 살 때 대부분은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 때는 미래의 나가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을지, 이 동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기준을 계약 전에 생각하지 않으면 집은 점점 불편한 동반자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단지 관리가 잘 되는지, 공동공간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말입니다. 살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팔 때는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관리가 잘 되는 집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관리가 애매한 집은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 부부는 결국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집은 나쁜 집이 아니라 선택받기 어려운 집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을 살 때 계약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것은 바로 미래에 나가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내가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고 싶어 할 집인지 말입니다. 이 기준이 빠지면 집은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인생의 유연함은 빼앗아갑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겠습니다. 그 부부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마름에는 오래 남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 후회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회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집을 살 때 계약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의 미래, 그 집의 출구, 그리고 그 집을 바라볼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집의 출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계약 전에 반드시 봐야 할 또 하나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낼 흔적입니다. 대부분은 현재 상태만 봅니다. 벽지가 깨끗한지, 바닥이 단단한지, 물은 잘 나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 때 크리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괜찮은가를 묻지 않고 앞으로 괜찮을지를 묻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몇 해 뒤 집은 설명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 번도 집 문제로 속썩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고민 없이 집을 골랐습니다. 구조도 무난했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계약 전날 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집을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갑자기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집의 접근의 감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주변을 걸을 때의 느낌 말입니다. 살 때는 하루에 몇 번 오가는 길이라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에게는 그 첫 느낌이 전부입니다. 그 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이 사실을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선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이크로 후킹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내부보다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미 평가가 끝납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소음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말입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 울리는 소리, 평일에는 괜찮지만 주말마다 반복되는 소리 말입니다. 살 때는 참을 수 있어도 팔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집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창문을 열어보는 순간 승부가 갈린다고 말입니다. 바람소리, 찻소리, 사람 소리까지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느껴집니다. 계약 전에 이 장면을 상상해보지 않으면 집은 나중에 이유 없이 외면받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긴장감을 높여갑니다.